자, 그럼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를 창달하고 문화인들의 창작력을 복돋아줘야 될 곳이 바로 청와대죠. 네. 이 청와대가 국정원, 민정수석실, 기재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이고 이 수국 기득권 언론들까지 앞세워서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강제 퇴출을 주도해온 것으로 청와대 내부 문건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인적 청산은 소리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 인내심을 가지고 말려 죽여라. 무장공비 사륙작전 지령이 아닙니다. 문화계 인적 청산 프로젝트의 이행 보고서 일부 내용입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문화계 소탕 작전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문제 이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보고받고 이행을 지시한 사람은 공비토벌대장이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 이명박 씨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도한 문화계 반대 세력 토벌 작전의 작전명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화를 하나의 권력으로 보고 문화계 인사들을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지원 예산 근절을 통한 자금줄 차단은 기본, 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핵심 문화기관에 종사하는 비판적 실무자들의 청산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문화부 지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위원장을 교체할 것과 위원장이 인적 청산을 잘하는지 청와대가 민정비서관실을 통해 감시, 독려할 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중세도, 전시도 아닌 21세기 초반에 청와대가 나서서 문화계 인사들을 국민이 아닌 적대적 정치 세력으로 보고 소탕 작전을 벌인 것입니다. 지난주 발뉴스의 문화계 녹화 사업 1탄이 보도된 직후에 제보자 M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추가 제보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보자 M이 건넨 서류는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7페이지짜리 보고서였습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작성 주체가 기획관리비서관실이고 작성 일자는 지워져 있지만 자세히 보면 2008년 8월 27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건은 문화 권력에 대한 정의로 시작됩니다. 문화 권력은 문화를 수단으로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는 세력을 의미한다. 이어 좌파 세력이 그동안 어떻게 문화 권력이 되었는지 나름대로 실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리멸렬한 우파에 비해 좌파는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 즉 민예총을 중심으로 조직화되었다. 저들은 제도권을 통한 세력화에 성공했다. 이 문건이 바로 청와대 문건인데요. 영화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영화를 예로 들면서 영화가 국민의식 좌경화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괴물은 반미와 정부 무능을 부각시키기 위한 영화고 JSN은 북한을 동지로 묘사했으며 효자동 이발사는 국가 권력의 몰인전성을 부각했다. 그렇다면 청와대 문건이 상정하고 있는 문화권력 균형화의 기본 목표는 무엇일까요? 문화예술인들은 대부분 정부와 기업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으니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에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라. 균형화 추진 전략은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화권력 균형화, 이를 위해 청와대는 깨알 같은 추진 대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건전 문화세력 형성을 위해 싱크탱크로 문화정책 포럼을 구성하라. 그 실행기관으로 한국문화산업연구소를 설립하라. 좌파 집단에 대한 인적 청산은 소리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하라. 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핵심 기관 실무자를 청산하라. 문화부의 지시만으로 한계가 있으니 위원장을 교체해서 이후 위원장이 인적 청산을 진두지휘하도록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감시하고 독려하자. 건전 문화 세력에 대한 전폭적 자금 지원과 좌파 자금줄을 차단하라. 문화산업 모금회를 설립해 대통령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다양한 우파 지원 사업을 실시하라. 영화, 애니메이션, 연극 등을 제작하기 위한 대규모 문화 펀드를 조성하라. 우선 영진위를 통해 영화 15편을 제작할 수 있는 1,000억 원 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하라.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 미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에 창조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새로운 세력의 물리적 구심점을 확보하라. 지원 사업에 대한 문화부, 기재부의 엄격한 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2009년도부터 좌파 단체 지원 예산을 근절하라. 그런가 하면 보고서 작성 시점이 촛불정국 이후였거든요. 그런 만큼 국면 전환을 위한 문화 공작도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CJ, KT, SKT 등 영화 자본과 협력해 우파 영화가 영화 시장을 주도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라. SKT와는 현재 협의 중이다. 6.25 전쟁 영웅에 관한 시나리오 작업이 진행 중이며 곧 수백억 원 규모의 제작비가 투자될 예정이다. 이른바 메이저 신문이죠. 이 수구 기득권 매체를 활용해서 좌파의 행적을 담은 기획 보도물이 연재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도 아울러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좌파의 문화 권력화 지원 행태를 조사, 공개하라. 과거 정부의 좌파 지원 내역과 산하기관 장악 시나리오에 대한 국정원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메이저 신문과 기획 보도를 시작하라. 컨텐츠 공모전을 실시하라. 대학과 동아리 지원 사업을 지금처럼 좌파 시민단체가 못하게 하고 정부와 기업이 주도하도록 분위기를 혁신적으로 전환하라. 그렇다면 이 방대한 프로젝트를 누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추진 체계도 정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총괄 기획, 문화부, 기재부와 방통위 등의 역할을 조정한다. 문화부는 산하기관 인적 청산과 새로운 세력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라. 기재부는 좌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대신 우파 지원 사업은 대규모로 예산을 지원하라. 기업은 별도의 협의를 거친다. 기부금, 후원금, 자체 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문화예술 건전화 사업을 지원하라. 모든 일은 사람이 움직여야 진행이 됩니다. 때문에 돈이 없으면 일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겠죠. 이 작전 공작금, 즉 자금 조달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까지 이 보고서는 꼼꼼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2009년 정부 지원 규모는 72억 원 규모로 책정했고 기존 영진위 기금을 활용해 영화 펀드에 3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직접 지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보고서는 SKT와 현대차, 삼성 등 이른바 사회 환원이 필요한 기업에게 국가나 단체에 기부하도록 강제할 방침임을 내비쳤습니다. 문건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음 달 보고 일정이 잡혀 있으며 매달 순서에 맞춰서 일사천리로 진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국민방송 발뉴스의 취재 결과 이 문건은 실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보고서는 탄력을 받았으며 대부분 공작이 실제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계 소탕작전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소문은 소문이 아닌 사실이었고 작전을 지휘한 사람은 토벌대장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상호 발뉴스였습니다. 저는 설마 했는데 진짜 충격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맞나요? 저 아무리 봐도 이런 행태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데요. 네, 이건 좀 몇 가지를 같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 가지만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는 이것은 현 권력이 직접 개입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상의 자유, 네. 그리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창작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박탈하겠다고 하는 것이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문건입니다. 이게 문건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더구나 정치 권력, 더구나 이 언제부터 국정원이 문화 창달에 힘썼는지 모르겠는데 국정원이 여기 가담돼 있고 그리고 이른바 민정수석실도 가담돼 있고 그리고 청와대 기획관리실장, 네, 기획관리실에서 그리고 문화부, 거기다 기재부, 이제 방통위 다 정부의 주요 권력 기관들이 대부분 다 포진돼 있고 더구나 국정원이 개입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국정원은 이런 절대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명백하게 대기업들이 여기 참여하고 있다고 문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입니다. 지상파가 왜 종합편성방송이 갑자기 4개 생겼는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언론까지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 그러니까 권력 그리고 대기업 언론 이러면 이제 국회 빼놓고는 모든 것이 사실상 가담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 결합된 이런 건
제가 보기에 이건 이런 일을 한 언론사는 언론사가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선전기관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전기관이지 언론기관이 아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문제, 중대한 문제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건 충격, 개펠스보다 더한 겁니다. 더 있으면 더 이제 덜하지는 결코 않네. 나치 때보다도. 사실 저희가 한 달 전에 제보자 M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제보를 들었을 때 저도 뭐 18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어본 기자 아니겠습니까? 7년 전 삼성 엑스파일을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 도대체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알고 살았던 바로 이 땅이 야수의 땅이구나.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자는 원래 충격이라는 말을 담아서 안 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 저희가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면 보도할 수 없는 것이죠. 감히 함부로 제가 이명박 정부 치하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이명박 치하에서 저 이런 걸 감히 방송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향후 저희 발뉴스는 어떠한 테러, 위해, 협박에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제보하고 있는 내용 지속적으로 보도해야 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 저 궁금한 게요. 그럼 실제 이 문건이 그대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이 문건이 제조된 그 다음 달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기로 돼 있었죠. 확인 결과 보고가 됐고요. 이후에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실행이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워낙 충격적인 것들이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취재가 다 됐습니다만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 더 이상 집권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중대성에 비추어서 재차 3차 저희가 취재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 뉴스가 나갔는데 되게 이런 이 뉴스가 나오고 나면 청와대에서 부인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인정을 하든지 네. 뭐 이런 최소한 아무런 표시가 없어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희 국민 팟캐스트를 하고 있고 저희가 자칭 타칭 칭칭 인터넷 국민방송이라고 저희가 말하고 있는데 지난주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이 저희 방송을 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유료 매체보다 많이 본 거죠. 그렇죠. 조중동 종편 합친 것보다 많이 네. 봤는데 청와대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신 부분 꿀먹은 모처럼 네. 여하튼 저희가 이번 보도 이후에 어떤 대응을 청와대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사실 보도로 맞서겠습니다.